안녕하세요. Q&A와 판례로 배우는 인사 노무관리 핵심 포인트를 총 10강 시리즈로 진행하게 될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기업의 인사 노무 핵심 역량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좌는 그 실무적으로 인사 노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의 타겟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나 인사 노무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도 물론 다루긴 하겠지만 약간 차별화된 컨셉으로서 이 Q&A, 실무적인 퀘스천들 있죠? 그리고 판례, 법원의 판례, 요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원의 판례가 주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되게 딱딱하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자기 되게 좋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그 판례가 문체 자체는 되게 딱딱하고 표현 자체도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그 내용 포장 다 뜯어내고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노사 간의 눈물, 콧물 흘린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 회사도 어떤 리스크가 있다, 우리 회사에도 뭔가 이대로 가다가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구석이 있어. 이 내용이 갈등이 폭발해서 분쟁이 돼서 법원에 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미 그런 스토리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법원 판결에. 그 판결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일정한 패턴과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판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Q&A 그리고 판례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강의 시리즈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강부터 시작해서 10강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커트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 시간을 조금씩 중간에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좀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인사 노무관리와 노동법 첫 번째 오늘의 첫 주제거든요. 이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컨텐츠가 담겨 있어요. 노동법이 뭐냐? 그 노동법 어떻게 돌아가? 그치? 그리고 그러면 이제 노동법을 공부하는데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례를 왜 공부해야 돼? 뭐 말씀은 드렸지만 한번 요 세 가지 중심으로 1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법이 뭐예요?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답은 없어. 그죠? 답 없어. 자기만의 그 사람을 보는 시각과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예. 아니면 뭐 노동조합 뭐 간부님들께 여쭤볼게요.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인간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을 매일 상대하거든. 예, 그렇죠? 사람들 상대하거든. HR 담당자분들은 근로자들을 상대해요. 직원들을 상대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같이 뭐 한솥밥 먹던 직원들이 내가 인사 담당자 되니까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인사 담당자 되니까 왠지 막 사측 느낌 나. 그래서 입장이 갈려. 그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 발생하고 이 노동조합 간부님들도 조합원들을 리드해야 되는데 요새 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인간의 이기심을 느낀단 말이죠. 하다 못해 가족과 가족 간에 친구가 친구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기심으로 점철돼 가지고 이 벌어지는 것이 갈등, 이웃 주민과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 뭐 이런 건데 노사 갈등 완전 그 이기심과 갈등의 끝판왕이 노사 관계 아니겠냐. 그렇죠? 왜? 입장이 다르니까. 원래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인정하자는 말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집단들이 노와 사라는 프레임으로 컨셉으로 가게 되면 완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노사관계다. 이거를 인정하고 가는 것이, 인정 깔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노사관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사관계를 컨트롤하는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다? 이게 바로 노동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법의 기본 시각은요, 노사가 있고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충돌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갈등이 폭발하나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금, 근로시간, 휴가, 고용안정, 차별 뭐 이런 거. 이런 주제, 테마 가지고 갈등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보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이런 애들. 예, 뭐 이번에 뭐 노사관계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비중을 좀 낮추긴 하겠지만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우리가 1강부터 10강까지 한번 플로우로 스트림으로 한번 가보자. 요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로기준법에 자, 이래서 이제 노동법은 뭐다? 지금까지 보니까 노사가 있다. 노사가 서로 우샤우샤 합심할 때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 갈등들이 임금, 근로시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노동법의 테마들이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 그러면 이 노동법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휴대폰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데스크탑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얘네들 다 안에 칩 같은 거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 칩 있고 그 안에 무슨 뭐라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 같은 게 탑재가 돼 있어. 예? 뭐 M사에 뭐 있고, 뭐 A사에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죠? 뭐 안드로이드인지 안드로메다든지, 뭐 운영 체제, 윈도우인지 창문인지 운영 체제라는 게 있단 말이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운영 체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 노동법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이 법전에 검은 글자랑 하얀 여백이 있잖아요. 보는데 근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이 1조부터 10조, 11조부터 20조, 21조부터 30조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법률들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팅하는, 돌리는 뭔가 원리가 있단 말이죠. 원리가. 그럼 노동법을 운영하는 그 원리가 뭐냐? 노동법 중에 대표 주자 지금 하나 꼽았습니다. 예, 가장 유명한 우리 인사 담당자로서 노동법을 처음 스터디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작동 원리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이 최고 기준일까요? 평균 기준일까요? 최저 기준일까요? 아마도 최저 기준이 아닐까요? 그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최저 기준, 미니멈 스탠다드라고요. 미니멈. 바닥을 깔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약간 이런 컨셉인데 실무에서 우리가 인사 담당에서 임금, 뭐 근로시간, 뭐 육아휴직 기간,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법의 기준보다 낮추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법의 기준이 무슨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보다 기준을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출 수가 없어. 예. 최저임금이 있죠. 퇴직금이 있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겠죠. 연차휴가 기준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낮추려고 할 때 사인을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근로기준법 3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최저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로그램, 노동법이라는 프로그램 돌아가는 원리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은 바닥이다. 최저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기준에 맞추던가 이 기준보다 높여. 이 기준보다 낮추면은 어떻게 된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 하나를 가져온 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노사 간의 합의로 연차 휴가는 5일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장 간 서면 합의 종이로 있었단 말이죠. 이거 효력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들은 야, 네가 애냐? 미성년자 있어 없어 여기? 없잖아. 성인이잖아. 성인끼리 사인을 해가지고 연차를 까겠다고 했고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민법 관점에서 볼 때는요. 민법, 시빌로, 시민법, 민법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노동법 관점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노동법 돌아가는 원리가 뭐다? 최고 기준이다, 평균 기준이다, 최저 기준이다. 최저 기준이란 말이죠. 연차는 뭐 예를 들어서 15개. 퇴직금은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면은 퇴직할 때 지급해라라고 무슨 법에서? 노동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등에 나와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다 최저 기준 깔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저
기준보다 미치는 합의는 노사 간에 설령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게 우리 노동법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럼 이 무효라는 게 어디 나와 있냐 봤더니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나와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무효로 보겠다. 이게 노동법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무효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 레이버 스탠다드 액트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깔어 연차 5개, 노 연차 15개. 그렇죠? 퇴직금, 노 이건 물론 퇴직급여법이긴 하지만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래서 우리 노동법은 최저 기준 바닥을 깔아놓은 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법원 판례가 나와요. 법원 판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승인을 받았어? 응? 미달, 승인, 미달, 승인.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법원이 유효로 인정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노동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노사를 떠나서 노동법이라는 법을 국가에서 딱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을 본인들이 그냥 최저임금 그냥 막 50원 주고 근로시간은 한 70시간 하고 퇴직금은 그냥 얻는 걸로 하고 연차휴가는 내가 필 받는 대로 줄게.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노동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것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붕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 구매자들의 지갑이 근로자들의 지갑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도 없어. 자본주의 수요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민법에서 발생한 이 버그, 자본주의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 입법이다. 이렇게 좀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판례 학습의 필요성을 한번 반복을 한다면요. 첫 번째, 국회에서 땅땅땅 찍어낸 노동법률 조문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리자님들이나 저나 계속 가져야 될 습관은 잠깐 이게 채용 이슈가 발생했어. 계약 이슈가 발생했어. 임금 이슈가 발생했어. 근로시간 이슈가 발생했어. 퇴직금 이슈가 발생했어. 어떤 남녀 고용이라든지 육아휴직 이슈가 발생했어. 산재 이슈 발생했어. 그쵸? 실업, 고용보험 이슈가 발생했단 말이지.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이슈 발생했단 말이지. 노무관리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탠다드 내지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Where? 어디 있는 거야? 꼭 어디 있습니까? 노동 법률 조문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법률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전문가. 그렇죠? 이 분야의 전문가. 여기가 무슨 법 몇 주에 나와 있는 내용이군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들 우리가 다루겠지만 정확히 1년이라면 연차휴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잘랐어. 나가라고 했어. 이 해고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알 수가 없다. 애매하다. 이런 애매한 사건들,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단 말이죠. 이 인간 집단이 모인 기업이라는 곳, 이 조직이라는 곳에서 끝도 없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법조문 찾아봐서 해결되는 일들도 있어. 꽤 있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들도 있어. 퇴직금 몇 년 이상 일하면 받아요? 1년 이상 일하면 받잖아요. 퇴직급여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간단한 일들도 있지만 뭔가 애매모호한 일들도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뭘 찾아본다? 분명히 노사가 싸웠을 거야. 우리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도 싸웠을 거야. 싸운 스토리들이 있을까? 이때.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업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기업에서 대부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이 이미 싸워서 소송까지 갔던 내용들이 있어. 그 내용들이 이미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어. 대법원까지 갔다면 치열한 전투에 거의 최종 목적지까지 간 거고, 그 대법원이 연달아서 뭔가 비슷한 판결을 낸단 말이지. 그게 바로 판례라는 거고, 그 판례가 우리 기업인들 적용 안 되겠어요?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클래스, 이번 클래스의 컨셉이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어떤 좀 조금은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카테고리에서 좀 정리를 하는 취지가 이 강좌의 컨셉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 실무에 적용해보자 라는 것이 컨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강 하고요. 짧은 휴게 시간 뒤에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